안녕하세요. 나를 치유하는 어썸 리딩입니다. 당신이 플라시보다. 이 책은 생각을 물질로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신경가소성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세포 변형에 있어서 감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부정적인 감정이란 일종의 중독 상태이다. 콜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에 중독된 것이다. 당신 몸의 생리적 사건들의 사슬을 만들었던 것이 당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믿음이다. 사이클 경기 도중 척추뼈가 6개나 부러져 수술을 하지 않으면 마비되거나 걷지 못한다는 의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저자 조 디스펜자 박사가 수술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몸속에는 생명력을 주는 보이지 않는 지성 혹은 의식이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 지성은 100조 개에 이르는 분화된 세포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매일 우리 심장을 수십만 번 뛰게 하며 그것은 매 초마다 각 세포 안에서 수십만 개의 화학적 반응들을 조직한다. 뇌의 신경 네트워크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자는 의료진의 충고를 듣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척추뼈를 하나씩 재건해 보기로 결심했다. 내 안의 그 의식이 내 노력에 주의를 기울일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식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순간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과거를 생각하거나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외적인 삶에 집착하거나 고통이나 증상에 집중하지 않고 순간에 살아야 했다. 의식한다는 것은 알아차린다는 뜻이고 알아차린다는 것은 주의를 집중한다는 뜻이며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은 현재에 존재하며 주목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 의식은 내가 현존할 때와 그러지 못할 때를 알아차리는 것이었다. 하루에 2번 2시간씩 내면으로 들어가 내가 의도한 결과의 그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완전히 치유된 척추 그림이었다. 위기가 난 트라우마의 순간에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데 너무도 많은 주의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걸 깨달았다. 완전히 회복된 척추로 살아가는 명상을 한창 하던 중에 갑자기 나머지 인생을 휠체어에 앉아 살게 되면 어쩌지 하는 염려하는 나 자신이 보였다. 그럴 때마다 의식에 집중하려고 나 자신과 싸우고 애쓰며 6주를 보내고 나서야 내면의 재건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테니스를 칠 때 스윗스팟 공이 정확하게 맞았을 때의 느낌과 비슷했다. 뭔가 딱 하며 분명해진 느낌이었다. 홀가분해지더니 일종의 평화와 고요가 가득해졌다. 그런 깨달음에 이르자 치유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샌디에이고 해변을 걷는 느낌, 얼굴에 바람을 맞는 느낌, 내가 이미 그곳에 가 있는 듯 느껴질 때까지 그 모든 일을 가슴 깊이 끌어안았다. 그 당시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잘 안다. 나는 양자장 속에 존재하는 미래의 모든 가능성들에 대해 생각하고 그 각각의 가능성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중이었다. 양자장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정보의 장이다. 시공간 너머에 존재하며 지성과 의식의 장이다. 자연의 법칙들을 관장하고
바로 이 에너지와 정보의 통합장이다. 나의 현존과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은 양자장의 의지와 양자장의 마음과 양자장의 현존에 딱 들어맞아야 한다.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미래를 선택한 다음 그 미래에 느끼게 될 고양된 감정까지 미리 느낀 순간 내 몸은 실제로 자신이 이미 그 미래를 경험하고 있다고 믿었다. 원하는 운명을 바라보는 나의 능력이 갈수록 더 날카로워지면서 내 몸의 세포들은 스스로를 재조직하기 시작했다. 나는 새로운 유전자들의 새로운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러자 내 몸은 정말로 빠르게 회복되어 갔다. 양자역학의 주요 법칙 중 하나인 마음과 물질이 서로 분리된 요소가 아니고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과 느낌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는 청사진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과 양자장 내 무한한 가능성의 마음 안에는 모든 가능한 미래를 구현하게 하는 확신과 집중의 능력이 들어있다. 잠재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모든 미래 현실을 끌어내려면 인간의 마음과 양자장의 가능성, 이 두 마음이 반드시 함께 일해야 한다. 사고 후 9주 반이 지났을 때 일상으로 돌아왔다. 수술도 보조장치도 없었다. 12주째 재활 운동을 계속했고 사고 후 30년이 지난 지금도 등이 아픈 적이 없다. 이 책은 당신이 새로운 현실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가능해지는지를 보여준다. 양자 현실로 들어갈 때 가능성으로만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의 주 목적은 생각만으로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다. 믿음과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분명한 의도와 고양된 감정의 결합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결합이 당신이 양자장에서 선택한 미래의 그 가능성이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당신 몸으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조건을 만들어준다. 치유를 위해 플라시보 효과를 이용할 때 우리가 사용할 열쇠가 바로 순간의 모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양자 모델이다. 완전한 치유는 양자장 속에 미지의 가능성으로 이미 존재한다.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고 깨닫고 구체화시킬 때까지 말이다. 완전한 치유는 물질 세상에서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든 물질적 가능성들이 결합되어 있는 무한한 정보의 장 속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살고 있다. 개인적으로 경험되면서 이 시공간에서 알려질 때까지 병이 미래에 저절로 나을 가능성은 시공간 바깥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감각 너머에 있는 미지의 것이 당신의 감각으로 이미 아는 경험이 되면 이제 당신은 진화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거울을 볼 때 우리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우리의 육체라는 것을 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 의식, 에고, 진정한 자아, 영혼을 비추는 거울 이미지다. 삶은 자아의 위대한 수준들에 조금씩 다가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기회 같은 것이다. 그렇게 삶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확장된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저자 조 디스펜자 박사가 몸을 치유하고 원하는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제가 이해한 것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나 자신이 플라시보가 되는 것이다. 플라시보 효과를 발휘하려면 먼저 긍정적인 기대와 의미 부여를 해야 한다. 내가 병이 치유되고 건강해질 거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해야 한다. 거기에 어떤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는 행위나 마음을 가지면 더 좋다. 내가 원하는 건강한 모습, 원하는 소망은 언제나 항상 양자장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두 번째, 플라시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암시 감응력이 높아야 한다. 암시 감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나의 감정, 생각을 변화시켜 믿음과 인식을 바꿔 존재 상태를 바꾸어야 한다. 잠재의식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분석적인 마음을 버려야 한다. 뇌파를 알파파, 세타파 상태로 만드는 명상, 멘탈 리허설, 기도 등을 통해 이완한다. 세 번째, 양자장 조율하기 명상과 멘탈 리허설. 내가 원하는 것과 이미 양자장에 존재하는 내가 원하는 그것과의 일치를 위한 양자장 조율 명상과 머릿속 시연, 즉 멘탈 리허설 과정을 통해 명상을 매일 한다. 멘탈 리허설은 내가 원하는 분명한 의도와 함께 감사, 사랑과 같은 고양된 감정을 가지고 머릿속으로 선명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다. 이미지에만 집중할 때 어느 순간 선명한 입체로 딸깍하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 올 때까지 명상과 멘탈 리허설을 멈추지 않는다. 의도가 지나치면, 즉 노력을 과도하게 하면 당신만의 방식에 갇혀서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지나치게 순응하면 게을러지고 아무 것에도 자극을 받지 못하며 활기를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의도를 분명히 하고 가능성을 굳게 믿는다면 그때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될 것이다. 더할 수 없이 온전하다고 느껴서 그것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될 때 바로 당신의 눈앞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